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민법을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비해서 그냥 말로만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낯설고 추상적이고 좀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민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어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하나는 지금 제가 소리로 하는 음성 언어, 소리 언어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이렇게 제수체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있죠. 행위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문에서 지금 단기간 안에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림 언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마치 건축을 하듯이 하나의 건물을 보여주듯이 보여주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소리로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교조를 보면서 눈으로 읽으면 쉽게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민법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약 100페이지 안에 모든 그림으로 민법을 다 완전히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담아놨기 때문에 이 100페이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고 90점 이상 100점까지도 고득점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토마토 패스를 통해서 그 강의의 어떤 위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집을 파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얘기를 하죠. 1억 원에. 그러면요. 이 1억 원에 사라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요. 청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민법에서는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용어의 뜻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표시 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란 말을 쳐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민법의 용어를 이해할 것인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법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 청약이죠. 청약은 뭐냐?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한 바구니 사세요. 사세요? 그 말은 나는 콩나물 한 바구니 팔고 싶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뭐라 한다? 아, 좋아요. 그럼 내가 1억 원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승낙을 하는 거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매도인, 매수인, 의사표시, 법률 사실. 그러면 여기서 법률 사실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누가 법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법률 사실이 뭐예요?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요?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 사전의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죠. 법률 용어 사전의 의미로 이해하면 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사라. 그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우리 토마토 패스예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알죠? 연회원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평생 회원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하죠. 그 전화를 거는 순간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좀 더 넓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 뭘 보는 것이다? 청약이란 말이 의사표시이고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뭐란다? 일치를 하죠. 이 일치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치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 이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법률은 생략하고 그냥 요건 그렇게 하고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대신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를 가져올 등기를 받아올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효과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혹시요? 이름만 들어봤나요? 인과관계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인과관계. 이것을 원인의 인자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토마토 패스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 청약을 하죠. 그것을 의사표시. 그러면 토마토 패스는 그러면 yes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승낙이고 의사표시.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죠. 합의가 되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매매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요. 목마르서 편의점에 가서 콜라 한 병을 산단 말이죠. 그 콜라 한 병에 대해서도 그것도 매매죠. 그 매매 계약이 바로 법률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신 분들은 오늘 다 뭘 했느냐?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즉 법률 사실을 했고 그 다음에 매매라고 하는 계약, 즉 법률 요건을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법률 요건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법은 항상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요건하고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즉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져 있어.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가 나오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1번이 뭐냐? 의, 2번이 뭐냐? 요건, 3번이 뭐냐? 효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건은 법률 요건을 줄여서 요건, 법률 효과를 줄여서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의무가 있고 이 청구권은 뭐냐? 이것은 권리거든요. 권리.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니 한 사람은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의무가 있고 타방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9%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약 1%는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요. 의무만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 보고 의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보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건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1%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 관계에서는 99%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항상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권리라는 말만 썼다 해서 그러면 권리만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무는 일단 생략하고 권리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어떤 법의 체계는 법률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세는 뭐라고 나왔냐?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 네이버에 지식검색에 딱 쳤더니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 그 말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법률관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는 전체적인 구조,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를 다루는 것이다. 권리. 권리는 뭐냐? 권리와 의무관계. 즉 권리와 의무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과 비교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한번 가자. 약속했는데 남편이요.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기억을 못하고 제주도 가는 것을 못 갔단 말이죠. 이럴 때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당신이 약속을 어겼으니 채무불이행이다. 그래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즉 아내가 남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는 인간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권리 관계가 아니고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서로 약속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요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뭐가 나오냐? 실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주 나와. 실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권리. 알겠죠? 권리. 이 법률 관계를 다룬 법률 관계에 관한 법을 다루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실체법은 뭐냐?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우리 민법은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다루는 것 이것을 실체법이고 그러면 이 실체법과 비교되는 게 무슨 법이 있냐? 여기에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체관계, 즉 법률관계인 실체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줘. 이런 권리를 실현시켜준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매수인 을은요. 잔금 1억을 줬잖아요. 그럼 잔금을 지급했으면 갑한테 등기를 이전받아야 되겠네요.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전받는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에요. 우리 민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우리 민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금을 지급해야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요?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 뭐냐? 바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이때 매수인은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체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 그래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갑의 청약과 을의 상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이 원인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 법률 효과인 결과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말한다. 권리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는 실체법, 민법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실체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글로써 정리가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